자, 그 질문 이거 뭐야? 이거는 뭐야? 암 유발원이 돌연변이 유발원인 이유가 궁금하다. 돌연변이가 유발되면 왜 암이 되냐 이거죠? 맞아? 네. 네. 그 암이 뭐지? 암이 뭐예요? 뭐가 암이야? 그러니까 돌연변이 빼고 암이 뭐야? 뭘 암이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계속 분열하는 애를 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걔는 왜 원래 그 전까지 정상세포였는데 왜 갑자기 막 분열할까요? 네, 텔로메레이스는 막 분열해도 죽지 않는 이유고요. 막 분열하는 이유는 아니죠. 막 분열하는 이유는 뭐야?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정상세포가 막 분열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어렵니다. 이게 왜 막 분열하지 않아? 가만 놔두면 양분만 푸는 거 막 분열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분열 안 하죠? 왜 분열 안 하냐면 세포 분열을 조절하는 세포 주기 조절 시스템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환경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 각각의 단계에 분기점들이 존재를 해요. 브레이크들이 존재를 해. 넘어가도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브레이크 지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지점들이 풀리면 브레이크가 풀리면 이게 막 도는 거야. 이게 암인 거죠. 그럼 왜 풀려 이게? 모종이 있다가. 그러니까 정상과 달라진 어떤 계기를 만나면 이런 브레이크들이 망가지는 거야. 우린 그 망가지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상과 달라지면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부분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암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런데 돌연변이 생기면 암 걸리나 이거? 그냥 살짝 떨어져 나가면 되지. 근데 이런 체크 포인트들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암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돌연변이 유발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저런 부분에 유발원인 거야. 아니면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더 많겠지만. 그리고 돌연변이가 암세포와 미래세대에 도움을 주는 돌연변이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돌연변이가 일어났어요. 근데 암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돌연변이가 일어났어. 근데 얘가 돌연변이 된 후에 결혼을 잘해가지고 애를 잘 낳아. 그럼 유용한 거지. 모습이 기괴해. 막 이렇게 여기에 막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막 귀가 이렇게 날렸는데 그때 당시 유행이야. 그렇게 멋있어 보여. 그럼 그 돌연변이가 생존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간에 많이 살아남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니 여기 뿌리나. 뿌리나 하등 세트가 없어. 길가다가 막 걸리고 막 안 좋아. 근데 그렇게 섹시해. 그 플란. 그러면은 그게 유용하고 말고의 판단 여지가 아니고 그게 많이 살아남는 거죠. 결혼해서 애 나타나면 애가 또 뿌리다고 나오는 거지. 그죠? 이해됩니까? 유불리는 많은 세대가 지나온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크게 뭐 생존에 도움이 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나 혼자 단지 잘 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살아서 새끼를 많이 낳는 거야. 그게 자연선택의 개념입니다. 새끼를 못 낳아. 내가 1000년만 년 살았어. 1000살을 살았어. 근데 내 자식이 한 명도 없어. 그럼 내 유전자 사라지는 거죠. 그럼 나는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유전자는 허공에 그냥 날아가는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딱 30년을 살았는데 애기야 10명이야. 한 방에 막 4쌍둥이씩 막 2번 나가서 끝났어. 10명. 그러면 그 유전자가 엄청 살아남는 거지.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에 한 두세 개만 더 해봅시다. 왜 대부분이 우선형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거에 대한 답은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했고 몇 개까지 했어요? 이거 몇 개 했어? 이거 했어? 실험식이 무작위 네, 이거 했습니까? 그래서? 네, 했어요. 저 했어요. 자, 프라이머는 몇 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나? 대략 30개 미만. 그때 다른데 30개 미만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용형 연습법을 지금 찾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생각해? 끓인 SA에서 알균이 변형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쉽게 변형될 것 같으면 사람 유전자 근처에 뭐 세균 DNA 같은 거 들어오면 우리도 다 변형되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은 사람은 얘네들보다 면역 체계도 더 발달되어 있고 여러 가지 방어 시스템이 훨씬 더 잘 발달되어 있어서 막는 것도 잘 맞고 또 세균은 사람과 다르게
DNA를 손쉽게 받아들여서 발현시키는 시스템 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균은 외부 DNA를 자기 주 DNA가 있으면 외부 DNA를 받아들여서 이 DNA하고 자기 DNA하고 막 교환하기도 해요. 이게 얘한테 생존에 유리한가 봐. 그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아예 가지고 있어. 그래서 외부 유입이 우리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줘야 될 거는 그리피스가 저렇게 했다. 그러면 끓인 S 넣어주면 무조건 다 바뀔까? RES로? 실험하면 실제 실험은 얼마 정도의 확률로 바뀔 것 같아? 2개 중에 한두 개. 진짜 어려워. 너네 시켜서 해보면 1, 2, 3번 아니고 이거를 한 5년 동안 했어. 그러면 한두 번 성공할 수 있을까 말까의 확률이야.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잘 된 것만 얘기하니까 무조건 하면 될 것 같지만 쉽지 않죠. 외부 DNA 들어오면 세균도 바이러스 같은 거 DNA 들어오면 이거 무조건 다 수용하면 죽는데? 그러니까 이거 쪼개는 시스템이 엄청 잘 발달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뚫고 살아남은 몇몇 개가 이럴 수 있다는 건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희박한 확률로 되는 거야. 사람도 물론 바뀔 수 있죠.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가 내 몸에 DNA를 바꿀 수 있지. 그럼 병이 걸리는 거지. 그럼 병이 걸리는 거죠. 안 걸리고 잘 살아남으면 그걸 다 막고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손쉬운 건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원형 DNA의 경우 노화의 원인이 하나가 아니죠. 텔로미어가 노화의 절대적인 원인으로 밝혀진 건 아닙니다. 가능성이 많다 뿐이지. 또 다른 노화의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는 거? 활성산소. 활성산소 만들어지죠. 네, 텔로미어 없다고 뭐 영원히 안 죽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세균은 이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판별하기가 어려워. 개체 구분이 약간 애매한 거야. 봐봐. 하나가 둘로 구분됐어. 세포 분열에서 똑같은 거 나눠졌어. 그러면 이건 얘랑 다른 애야? 같은 애야. 그럼 하나가 두 개가 된 거야? 뭐야 이게? 사람의 시스템처럼 생각하면 좀 애매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영원히 안 죽은 거야. 35억 년 전에 그 아이가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왜냐면 똑같은 거 둘로 나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분신이 하나씩 생기고 있는 거지. 분열할 때마다. 그럼 이 중에 1분은 죽고 1분은 살아남는 건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35억 살이지 얘는. 그렇잖아. 35억 살. 계속 살고 있어. 영원히 안 죽어. 안 죽을 겁니다 앞으로도. 핵폭탄? 맞아도 안 죽을 겁니다 얘는. 핵폭탄을 맞으면서 그 방사선에 살아남는 세균들이 있죠. 방사선지대 가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지. 세균은 남아있죠. 그러니까 세균은 그거 맞고 살아남는 거야. 엄청난 놈들이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하고. 자, 이거 하면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 해야 될 거는 전사. 이쪽 과는 왜 있지? 딸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전사하는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이제 DNA 복제를 했어요. 이제 전사를 하면 되는데 전사라는 게 일단 뭐냐면 DNA를 가지고 DNA의 정보를 RNA한테 넘겨주는 걸 전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나? 네, 합시다. 자, DNA의 정보를 RNA로 넘겨주는 걸 우리는 전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 결국 최종적으로 DNA의 정보가 누구한테 넘어가야 표현이 되냐면 단백질에 대한 정보로 바뀌어야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을 번역이라고 한다. 그러면 보세요. 전사라는 말은 트랜스크립션인데 영어로 뭐냐면 베껴쓰다는 얘기야. 이게 왜 베껴쓰다야? 얘 DNA는 뭘로 구성되어 있죠? 뉴클레오타이드가 몇 종류? 네 종류. 뭐 A, T, G, C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RNA는 뭘로 구성되어 있지? A, U, G, C 이거랑 T가 U로 바뀐 거 말고는 차이가 없죠? 그럼 뭔 얘기야? 여기에 써있는 정보를 그대로 베껴 쓴 거지. DNA의 정보를 RNA로 넘긴다는 얘기는 이거 그대로 베껴 쓴 거죠. 그래서 베껴 쓰다 라는 단어를 쓴 거고 그게 영어로 전사인 거죠. 외국 애들은 그냥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면 베껴 썼구나 이렇게 그냥 알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전사라는 한문을 쓴 거지만 일본식 한자를 옛날 어른들은 쉬웠겠지.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았으니까. 우린 좀 어렵죠. 생소하고. 번역은 알죠.
트랜슬레이션.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그 번역할 때 그 번역이 이 번역이죠. 단어가 똑같아요. 이건 왜 번역이야? 얘네들이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 마치 이거를 문자처럼 생각을 한 거야. ADGC라고 하는 네 글자 언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까? 우리 한글은 몇 글자 언어지? 26글자의 언어. 그렇죠? 그런 느낌이야. 네 글자 언어. 여기 26글자 맞다는데?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넘어갑시다. 예, 뭐 되겠죠. 여기는 ADGC 네 글자예요. 프로테인은 이건 뭘로 써지 이거 뭐?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미노산 몇 종류? 20종류. 그럼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언어 체계가 다르죠. 이건 네 글자 뉴클레오타이드, 네 글자 뉴클레오타이드 똑같은 언어였어. 이게 마치 말로 따지면 서울말, 부산말 정도 차이죠. 근데 얘는 이건 네 글자인데 이거 20글자야. 그리고 이건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이건 아미노산이야. 완전 다르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번역이라고 표현한 거야. 우리나라 말과 미국 말 같은 차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걸 번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죠? 한국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정보가 이렇게 흘러간다. 이걸 누가 처음 얘기했냐면 왓슨과 크릭이 먼저 얘기했어요. 왓슨과 크릭이 이빠들은 이렇게 정보 흐름을 얘기했고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걸 중심 원리라고 표현했죠. 센트럴 도그마. 센트럴 도그마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보가 이렇게 흘러간다. 정보의 흐름은 한 방향이다. 프로테인에서 RNA를 만들고 RNA에서 DNA를 만드는 일은 생각하지 못했고 얘가 얘기할 때 정보의 흐름은 선형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근데 최근에 하나 밝혀졌죠? 이게 가능하다. 뭐라 불러? 역전. 예, 전사의 거꾸로 역과정, 역전사. DNA를 가지고 DNA를 만드는 걸 복제. 우리 지금 이거 하나 배운 거고 이제 이거 배울 겁니다. 전사. 근데 뭐 전사 별거 없죠. 일단 봅시다. 자, 이제부터 전사와 번역을 다룰 때 여러분들이 복제도 마찬가지예요. 복제, 전사, 번역을 다룰 때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원핵 생물에 대한 얘기인지 진핵 생물에 대한 얘기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원핵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건지 진핵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건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원핵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원핵 세포를 가지고. 예, 이거 좀 앞으로 빼야겠다. 이거 막상 보면 되게 신기할걸? 저기 화질이 좀 떨어지는 게 단점인데 다 나와요. 이렇게 한 명씩 또. 느낌 이상한가? 이쪽에다 세워놓을까? 이제 이쪽에 좀 많이 세워놨으니까. 이쪽에다 딱 세워놓으면은 예, 여러분들이 필기하는 거, 인상, 표정 다 나오지. 뒤에서. 이걸 공중에다가 나가면 여러분들 수행평가를 이걸로 해도 되는 거야. 그냥 뭐 돌아가면서 찍을 필요는 없어. 그냥 전체가 다 나오니까. 아름다운 시스템이죠. 자, 여기 보시면 근데 보면 여기 이게 전사라고 하는 게 DNA가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정보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전사를 할 때 반드시 여기만 전사를 해야겠죠? 이게 뭐 하는지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같이 전사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필요로 하는 부분만 전사를 해야 돼. 그러려면 시작과 끝점이라는 게 존재해야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내라. 이런 게 있어야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만 만들 수 있죠.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이해할 때는 일단 제일 먼저 시작과 끝점,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느냐 이거 좀 생각하시면 복제 원점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과정 잘 기억하시면 쉬운데 그럼 어떻게 시작하냐? 이 시작점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시작점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시작하려면 전사를 하는 효소가 인식을 해서 달라붙어야죠. 전사에 관여하는 효소는 친절하게도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냐면 RNA 중화효소. 얘가 원액에서는
종류고요. 진액에서는 세 종류입니다. 진액은 좀 더 발달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가 봐. 그래서 폴리머레이즈 1, 2, 3. 그래서 얘는 요걸 만들고요. 요거는 뭐니 뭐야? 이렇게 되죠. 프린트에 써있어. 뒤에 보면은 다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한 종류가 모든 걸 다 합니다. 종합해서 하나가. 근데 진액은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서 각각 기능에 맞는 mRNA를 만든다.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걸 머릿속에 일단 집어넣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원액하는 거니까 한 종류가 모든 걸 해결하는 걸 볼까요? 얘가 처음 시작점을 어떻게 잡느냐? 그 얘기는 얘가 이 DNA 위에 앉는 자리가 아무데나 막 앉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특정한 장소에만 딱 앉아서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RNA 중합효소가 달라붙는 제가 할 거면 RNA 중합효소가 달라붙는 DNA의 위치를 프로모터라고 합니다. 프로모터. 그래서 얘가 아무데나 달라붙는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프로모터가 있으면 이 프로모터에 달라붙어요. 프로모터에. 근데 보시면 DNA는 우리가 두 가닥이잖아요. RNA는 한 가닥이죠. 그러면 두 가닥 중에 여기 A 가닥, B 가닥이 있으면 두 가닥 중에 한 가닥만 필요한 거지. 생각을 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쳤을 때 윗가닥을 가지고 mRNA를 만드는 거하고 아랫가닥을 가지고 mRNA를 만드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 있어 없어? 차이가 없다면, 만약에 차이가 없다면 윗가닥과 아랫가닥을 구분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이거 만드나 이거 만드나 똑같은 거 만들어주니까.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이 윗가닥과 아랫가닥은 명확하게 프로모터의 위치가 달라요.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차이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모르면 해보면 되지. 해봅시다. 뭐 해보냐면 그냥 이렇게 넣어보면 돼. 자, 이런 게 있다고 치고. 자, 그러면 불러볼래. DNA가 DNA. 이렇게 되겠죠? 자, 윗가닥을 가지고 RNA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방향이 5에서 3방향이니까. 네, 다 5에서 3방향이야. RNA 중합효소든 DNA 중합효소든 3번 탄소 OH에다가 새로운 가닥 붙여주는 겁니다. DNTP를 바탕으로 붙여주면 DNA 중합효소가 되는 거고, NTP를 바탕으로 붙여주면 RNA 중합효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가지고 만들면, 불러봐, 거꾸로. C 뭐야, 그럼 선수? G, C, C, A, T 없죠? U, G, C, A, U 이거죠? 아랫가닥을 바탕으로 만들면 만들어봐. 아니 불러. 아 무슨 U야? A, U, G, C, A, U, G, C 같아요. 완전 다르죠, 완전. 이게 무슨 얘기야? 완전 다르다는 얘기는 윗가닥과 아랫가닥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윗가닥과 아랫가닥 중에 프로모터가 달라붙은 위치. 프로모터가 여기 있으면 윗가닥이 주행인 거고, 프로모터가 밑에 있으면 아랫가닥이 주행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닥 중에 한 가닥만을 주형으로 갖고 그 한 가닥이 주형인지 아닌지는 프로모터의 위치가 결정을 하겠죠. 여기부터 주세요, 여기부터 주세요, 이런 식으로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 RNA 중합효소가 있습니다. 우리 DNA 복제할 때는 5만 가지 효소들 다 배웠죠. 뭐 헬리케이스, 뭐 프라이메이스, 막 5만 가지 다 배웠는데 얘는 좋은 게 지 혼자 다 해요. 헬리케이스의 기능을 자기가 갖고 있어. 그래서 수소결합을 깨면서 DNA를 이렇게 벌릴 수 있어. 중합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프라이메이스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NTP 두 개를 붙잡아가지고 그냥 바로 연결할 수가 있어. 애초에. 그러면 이거 하고
이거를 바로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맨 DNA의 RNA의 맨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되겠죠. 맨 위에 끝내기는 이거 결합 아직 안 썼으니까 그대로 남아야 되겠지. 이 상태가 쭉 진행되겠죠. 이게 가능해. 근데 RNA 종합효소는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거 밑에다가 붙일 수만 있는 거고, 얘는 공중에 떠다니는 두 개를 붙잡아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도 필요 없어요. 프라이머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어. 뭐만 하면 되냐면 일단 붙기만 하면 돼. 근데 여기 보시면 이 RNA 종합효소는 자기 혼자 프로모터에 달라붙기에는 결합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붙을 수 있긴 있는데 이게 강하게 붙어야 쭉 진행하면서 mRNA를 충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혼자는 그 힘이 조금 약해서 누가 도와줘야 돼요. 누가 도와주냐면 시그마인자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시그마인자라고 하는 게 RNA 종합효소하고 결합을 하면 RNA 종합효소가 프로모터에 달라붙는 친화력이 강해집니다.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뭔 소리인지?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해서 프로모터에 달라붙으면 이제 잘 붙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있으면. 그래서 처음 시작점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이렇게 붙었어요. 이렇게 붙었어. 그러면 이게 무슨 기능을 갖고 있다고 그랬냐면 헬리케이스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끊으면서 DNA를 벌려가지고 위까지 하고 그대로 쭉 이고 가는 겁니다. 쭉. 언제까지 이거 갈 거냐? 언제까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죠.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프로모터. 어디서 끝내라. 여기 종별 서열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종별 서열까지 가면 끝나요. 근데 전사가 신기한 게 뭐가 신기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DNA가 이렇게 있고 내가 RNA 중합효소가 붙어가지고 전사를 하면 RNA는 DNA하고 만나서 이중나선을 만나는 게 아니고 떨어져 버리죠. RNA 가다가 따로 떨어지고 벌어졌던 DNA는 자기들끼리 다시 수소결합해서 이중나선으로 꼬입니다. 이것 때문에 RNA 종합효소는 토포 아이소머레이즈가 필요가 없어요. 초나선이 안 생겨. 왜 그럴 것 같아? 초나선이 안 생겨. DNA처럼. DNA 막 이렇게 벌리면 초나선 앞에 막 생겨가지고 누가 이거를 다시 거꾸로 돌려줘야 되는데 얘는 그런 일이 필요 없어. 왜 그래? 뚜껑을 풀었다 다시 간다. 그렇지. 일단 얘는 DNA가 길면 다 푸는 게 아니죠. 요만큼만 풀어서 여기 읽으면 요거 다시 잠그고 다시 요만큼 푸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이 버블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풀어도 되죠. 그럼 뒤에서 다시 꼬이니까. 그래서 초나선이 안 생기기 때문에 토포 아이소머레이즈도 필요가 없어요. 혼자 다 합니다. 쭉 진행을 하죠. 너무 쉽지? 너무 쉬우니까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너무 쉬운 것도 많이 같으니까 끝난다. 어떻게 끝나냐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볼게요. 지금 배우는 거는 뭐 기억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대학교 한 2, 3학년 가면 배우실 수 있는데 어떻게 끝나냐면 서열을 보세요. 로인자라는 게 있어요. 로인자의 의존적인 끝남이 있고 로인자에 의존하지 않는 끝남이 있는데 시작은 프로모터에서 시작해서 쭉 가갖고 끝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종결 서열이라는 게 있었죠. 그 종결 서열이라고 하는 건 DNA였고 그걸 바탕으로 전사를 하면 종결 서열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사가 되겠지. 그러면 이 지점에 뭐가 달라붙을 수 있냐면 로단백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달라붙을 수 있어요. 효소야, 효소. 단백질이 달라붙어. 요 자리, 종결 서열 자리에 딱 달라붙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하고 있냐면 요 RNA 중합효소는 중합효소대로 가고 있고 얘는 ATP를 써가면서 이 중합효소를 따라갑니다. DNA를 따라서. 딱 넣고 쫙 따라가. 따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 얘보다. 그래서 얘 막 가고 있고 이거 막 따라가서 요 로인자하고 요 RNA 종합효소하고 만나면 분해됩니다, 그냥. 얘가 요 RNA 조각과 DNA를 떨어뜨리고 이 중합효소를 이 DNA 가닥에서 방출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붕 해서 싹 뭉치면 끝. 해산. 이해되죠? 이렇게 끝나는 방식이 있고요. 어떤 유전자들은 같은 생물 안에서도 어떤 유전자들은 이런 걸 안 만들어요.
그래서 로인자가 달라붙을 수가 없어. 대신 전사를 하면 어떤 서열들이 존재를 하냐면 이런 서열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서열들이 존재한다고 치면 이게 mRNA가 외가닥이잖아요. 이중가닥이 아니고 얘가 지들끼리 꼬인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꼬일 수 있냐면 이렇게 꼬일 수 있어. 이해됩니까? 얘네들끼리 수소이라. 그러면 DNA 모양이 어떻게, RNA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고리 모양. 누가 바꿔주는 거 아니고 그냥 이 서열이 전사가 딱 되면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이 고리 모양으로 바뀌면 어떨 수 있냐면 여기서 얘가 쭉 가다가 전사를 쭉 해서 이 서열이 쫙 전사가 돼서 고리 모양으로 탁 바뀌는 순간 이 RNA 중앙표가 크거든요. 덩치가 작은 게 아니고 커요. 실제로 40, 50 뉴클레오타이드를 덮을 만큼 커. 그러니까 이게 탁 만들어지면 얘한테 걸려가지고 얘가 앞으로 못 나가. 이게 전사가 끝난과 동시에 쫙 접히거든요. 얘네. 그러니까 이 고리 모양 때문에 얘가 걸려갖고 앞으로 못 나갈게. 이렇게 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냥 해산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 이 두 가지의 구조를 통해서 전사가 끝나죠. 이건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누가? 예, 원액, 세균. 예, 하찮게 보는 그 세균.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고급스럽게 보는 파는 어떻게 하겠죠? 그럼 저거 뒤에 종결 뒤에는 쓸데없는가요? 네, 쓸데없어요. 저거 있어도 돼. 왜 그런지 설명 좀 이따 할게요. 자, 진행은 원액감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똑같아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진핵생물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프린트 보면 이거 맞나? 원이 RNA 맞나? 네, 맞으셨고. 자, 진핵생물은 세 종류가 있어요. DNA를 가지고 폴리머레이즈 1은 rRNA만 만들고 2는 mRNA를 만들고 3는 tRNA를 만들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교과서에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얘기하고 싶으니까 세 개 중에 누구를 주로 다루면 되겠습니까? 단백질. 정보 전달의 개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DNA에 있는 정보를 단백질한테 넘겨주는 건 이게 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주로 설명을 툴을 가지고 할 겁니다. 툴. 자, 그럼 보세요. 이게 뭔지는 알아? 몰라? rRNA가 뭐야? 어디다 써? 네, 리보솜의 구성 성분이고 tRNA는? 네? 여기서 요거 가는 게 번역이라고 했죠? tRNA가 트랜스퍼 RNA거든요? 번역하면 번역가가 있어야지. 번역가 무슨 특징이 있지? 내가 영어로 내가 하는 말을 바꿔주고 싶어. 그러면 양쪽 언어를 다 알아야죠? 그러면 이 과정에 관여하는 tRNA는 양쪽 언어를 다 알겠지? 그래서 진짜 번역가요. tRNA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RNA, mRNA에 대한 정보를 읽을 수 있고 저 위에는 아미노산을 붙여 볼 수 있죠. 중요한 건 뭐 좀 이따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거를 대상으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다른 거는 대학 가서 배우시면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원액 생물하고 똑같아요. 중합효소가 이 중합효소예요. 이게 RNA 폴리머레이즈 2 여기 있죠. 얘가 어디 달라붙는다고요? 무조건 중합효소는 어디 달라붙는다고? 프로모터에 달라붙어. 근데 이 진핵생물은 프로모터와 RNA 중합효소가 달라붙는 힘이 너무 약해. 그래서 혼자 죽었다 깨어나도 못 붙어요. 그래서 이걸 도와주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벨프들이 일단 도움을 줘야 달라붙을 수 있어. 어떤 애들이, 어떤 친구들이 도와주나 봅시다. 근데 이 RNA 폴리머레이즈 2가 달라붙는 프로모터가 여기거든요. 녹색. 이 프로모터의 염기서열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여러분들 프로모터라는 게 결국 ATGC로 써져 있는 염기서열이야. 그냥 DNA 조각입니다.
쭉 보니까 얘만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 원순위는 달라. 2가 붙는 프로모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가운데쯤에 TA 서열이 있더라고요. 2는 어떤 유전자들 안에 달라붙는 자리에 TA 서열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밝힌 사람이 멋없게 폴리머리즈 2는 TA 서열을 갖는 프로모터에 결합한다. 이렇게 발표하면 너무 멋있잖아. 이게 뭔가 신기한 것 같잖아. 그래서 여기다 말해보시죠. 여기에 단어를 주시 정확하게 TA 서열에다가. 그래서 이거 뭐라고 불러? 타타박스라고 불러. 되게 있어 보이죠? 장면이 중요한 거야. 그 전에는 이런 단어가 없을 때는 폴리머레이즈 2가 TA 서열이 있는 프로모터에 달라붙는다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표현하죠. 폴리머레이즈 2가 붙기 위해서는 타타박스가 필요하다. 있어 보이지? 똑같은 말인데 이게 얼마나 그럴싸하게 표현하느냐가 생물 논문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있어 보이 타타박스 그냥 신비로운 생명의 신비로운 거잖아. 그죠? 이걸 열면 뭐가 열릴 것 같잖아. 타타박스. 근데 별게 아니고 이 폴리머레이즈 2가 달라붙는 자리에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타타박스가 있는 거야. 이게 있다는 얘기는 이걸 누가 인식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누가 있냐면은 TBP. 이게 이렇게 용어로 쓰면 겁나 있어 보여요. TBP. 이게 뭐야? 타타박스 바인딩 프로테인입니다. 이게 뭐야? 그럼 타타박스 결합 단백질이죠?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얘가 타타박스를 인식해서 달라붙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얘 생긴 거 봐봐. 얘 생긴 게 이렇게 생겼지. 근데 타타박스 지금 TBP가 이렇게 뽀록하게 생겼죠? 저거 하나 붙는다고 얘가 여기 달라붙을 수 있을 것처럼 안 생겼잖아. 얘가 잘 앉을 수 있게 안장을 깔아줘야 돼. 그래서 지금 안장 깔고 있는 과정 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귀하신 놈이라서 이런 딱딱한 곳에 잘 안 앉아. 그냥 푹신하게 안장을 깔아주면 거기에 이렇게 살포시 내려앉는단 말이야. 그래갖고 지금 안장을 깔고 있어요. 그리고 TBP하고 여기 보면 TF2D 요런 물질이 같이 여기에 이제 결합을 해서 안장 까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 TF2D도 되게 있어 보이죠? 모르는 애들한테 얘기하면 겁나 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TF가 뭐냐면 이렇게 전사에 도움을 주는 이런 친구들을 통틀어서 전사인자라고 합니다. 전사인자. 성분은 단백질이에요. 전사에 도움을 주는 아이들이 다 전사인자인데 이걸 영어로 바꾸면 트랜스크립션 팩터거든요. 그러면 트랜스크립션 팩터. 전사인자. 2는 뭘까요? 원투. 폴리머레이즈 2. 폴리머레이즈 2를 도와주는 친구들 중에 발견된 순서에 따라서 A, B, C, D, E, F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네 번째로 발견됐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보면은 그래서 D, B, E, H, F 뭐 쫙 있죠. 기타 등등 아들 막 이렇게 쫙 있잖아. 그냥 발견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묻혀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 이름만 보고도 전사인자 중에서 폴리머레이즈 2에 관여하는 아이구나. 그럼 1에 가자면 TF1이라고 불렀겠죠. 3에 가자면 TF3라고 불렀을 거고. 확인된 순서에 따라서 그냥 이름 붙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TF2D가 TBP하고 결합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이 두 개가 세트로 타타박스를 인식해서 붙습니다. 그러면 이걸 인식해서 TF2B가 와서 안장을 깔아주고 푹신한 쿠션 넣어주면 비로소 얘가 와서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그럼 결합할 수 있어. 이때야 비로소 안착.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전산하면서 쭉 가야 될 거 아닙니까? DNA 풀고 쭉 가야 되는데 다른 식구가 너무 많아서 너무 무거워 못 가.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NTP들을 이용해서 오랑지에 인산기를 갖다 붙여요. 그럼 잘 봐. 이 단백질이 얘하고 붙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3차원 구조가 맞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얘가 꼬랑지가 이렇게 생겼다. 꼬랑지가 이렇게 밑으로 탁 내려. 그럼 3차원 모양이 바뀌었네. 그럼 얘하고 달라붙어 있던 애들 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도와줬던 친구들 열심히 놔두고 꼬랑지 탁 바꿔서 앞으로 뿡 갑니다. 자기 혼자 쫙 갑니다. 이게 이제 전사의 메커니즘이죠. 이걸 다 외워야 되냐? 뭐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런 용어들이 뭘 의미하는지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러면 왜 진행된 이와 같이 복잡한 전사인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뭐가 좋아서 이게? 왜 힘이 약해? 그냥 지 혼자 가서 딱 붙어 혼자 하면 되지. 왜?
왜 잘 안 일어나는데? 너무 잘 약하니까. 얘가 힘이 약하고 그래서 여러 명이 도와줘야 된다는 건 뭐가 좋다? 뭐에 좋다? 이게 환경에 맞게 적합하게 조절을 하려면 얘가 힘이 엄청 좋아. 환경이 어떻든 간에 지 혼자 붙어갖고 쭉 가. 그럼 환경에 영향을 안 받는 거죠, 별로. 근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필요하면 이거 각각이 만들어질 때 환경적으로 적합해야 이런 각각이 다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만큼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거 다 만들어질 최적의 환경이라는 얘기지. 즉 이게 다 갖춰져야 전사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액보다 진액이 환경에 대해서 훨씬 더 디테일한 조절을 한다는 단점이겠죠. 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해야 되냐? 우리 진액은 다세포성 생물이 많고 특히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 세포가 몇 개야? 60조? 키로당 뭐 1조 이렇게 계산합니다. 몸무게 70kg만 70조? 그러면 내 몸에 한 70조 개의 세포가 있는 초우대 거대 대기업이야. 70조를 먹여 살려야 되는 엄청난 총수죠. 여기가 기획 전략실이지? 지금 여기서 기획 전략을 해서 70명의 세포한테 균등분배하고 있잖아, 먹을 거야. 그죠? 어디서 요구를 많이 하면 더 많이 갖다 주고, 그걸 하려면 자원의 낭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꼼꼼히 따져보는 거야. 이게 진짜 필요하냐? 이 전사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하게 전사가 일어나는 거죠. 질문.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전사까지 했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요 다음 시간에 요거 전사되고 나서 요거 수정, 요거 가공 과정 한다고 얘기하시면 되고, 요 사진 2장하고 요 사진 1장 공부하시면 이제 끝나 번역가. 그래서 길어야 2시간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AA랑 테스트 만들어서 잡히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왜 얘가 지금 얘가 크다잖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겠죠? 접히는 게 우리가 이렇게 안에서 했지. 그걸 공감합니다. 아까 의존성 분결에서 그 단백질이 붙는다, 원소가 붙는다 했는데 저거 쭉 따라가면 되는데 ATP를 왜 써요? ATP 안 쓰면 우리가 일정한 방향으로 간다. ATP 안 쓰면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딸려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ATP 안 쓰면 확산을 이렇게 움직여.